여러분, 이번 메가 프로젝트 발표는 단순한 기업 투자 발표가 아닙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를 묶어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국힘은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발목 잡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미운 호남의 준이 배가 아프다 이 소리입니다. 하지만 정작 노벨경제학상 수상학자와 해외 주요 외신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한다고 밝힌 금액만 그냥 단순 덧셈만 해도 4,755조가 됩니다. 와, 이건 난 부루마블 할 때도 못 맞춰본 돈이야. 이 숫자를 듣고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도 다 부자 되겠죠? 예전에 그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 오일머니로 중동 국가들이 잘 살게 되면서 그럼 돈이 엄청 많아지잖아 국가에. 그리고 석유를 대부분 국유화했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학교도 공짜로 다니게 해주고 뭐 집도 공짜로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야 이거 반도체 AI 잘 돼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 잠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기업들도 알고 정부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투자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왕골에? 우리 산유국 갑자기 긴급 브리핑했잖아요. 뭐 난리가 났어. 팀 법인 누구였죠? 네. 구글의 네. 에브레유 박사. 맞아요. 그 통나무 그 리더가 바뀌니까 얼마나 다른가라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여러 가지에서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뭐 1973년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화공업 육성계획 발표한 이후에 최대 프로젝트가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국가를 한번 대개조하겠다, 우리가 산업화로 가겠다 이런 선언이었다면 지금 이게 이제 그거에 버금가는 산업 대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 이제 뭐 IMF 이후에 우리가 국가 주도로 뭘 이렇게 해본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각계 약진을 해왔던 거고 우리는 이제 그거의 묶음으로서 존재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도 어쨌든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결단이었고 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였고 현대차가 성장한 것도 사실 뭐 그 국가가 뭘 해줬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기조가 바뀌었다 이런 이제 선언도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담론이 처음 나온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근데 그 후에 지금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한 번도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야, 서울대를 내려보내면 좀 낫지 않나? 되지 않나? 아니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청와대가 많았었죠. 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뭐 메가시티를 해야 되나? 했었는데 결국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담론으로서 존재해 왔던,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든지 지방 분권을 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그 큰 프로젝트고, 훗날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재명 정부의 한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어제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역사의 한 페이지죠, 분명히. 지금 뭐 4,500조 원 넘는 돈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1년 예산이 700조 정도예요. 네. 그러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한 기업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예산이 3배 정도 되는 것을 각 기업들이 지금 투자 계획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두 기업 회장에게 고맙다며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더 많이 숙였잖아요, 대통령이. 아니 처음엔 절하겠다 그랬었대요. 진짜로. 강훈식 실장이 말렸다는 거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현실적으로 국가가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민간과 시장의 조력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어쨌든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지금 성장률이 많이 악화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노쇠해지고 있구나, 성장률을 어디서 만들어낼까 계속 고민이었는데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뭔가 구멍이 하나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가 적극 나서는 거는 정부로서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시장에 좀 조력을 얻어가지고 특히 지금 요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한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또 행운이고, 또 그 발전 바탕에 또 국가가 얼마나 기여한 역할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도 다 할 겸 또 국가가 이전부터 항상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과제들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도권을 좀 벗어나가지고 이 균형 발전도 좀 이루고, 특히나 낙후되었던 지역들에 뭔가 큰 것도 만들어주면서 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자리가 뭘까? 이전까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아주 눈에 띄게 성공한 사례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시도에 범직한 프로젝트인 건 분명하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예. 논리가 차라리 아니 이거 시장과 민간에 맡겨야지, 왜 정부가 자꾸 나서가지고 큰 정부 역할 하려고 하냐, 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호남 꼭 줘야 됩니까? 영남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역주의 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 자기들이 원래 이데올로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좀 속보이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번 프로젝트 그러면 진짜 영남이 소외됐냐, 저는 그거 자체가 약간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영남에도 지금 투자된다는 게 뭐 구미부터 시작해서 울산도 있고요, 뭐 거제도 있고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와 AI 관련된 이 거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아예 지워지고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용수와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용수가 부족하지 않냐? 그 광주에 그 가뭄 있었던 거 기억 안 나냐?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좀 뭐 호도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트집 잡기죠. 생때 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대구나 구미에 줘도 되냐, 우리 지지 기반에 줘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수준의 얘기인 거고, 전력이나 용수의 문제는 예를 들면 그게 구미에 가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전력을 더 많이 필요하는 건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거를 전국 광역 단위에 지금 6개인가 8개인가의 계획인 거잖아요. 이게 아마 전기 문제가 더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세종에도 가고 뭐 여러 지역에 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결국엔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 비판이 똑같은 비판이 1973년도에 중앙 육성 계획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 사실상 창원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지금 이제 여산 단지가 있는 여수 일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단지가 개발된 건데, 그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허 벌판이에요, 그냥. 네. 허 벌판이에요. 제가 오늘 울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당시 그 73년도가 되기 전에 있었던 게 62년도에 울산이 시가 되거든요.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소가 울산에 유치가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시가 돼요. 그때 사진 보면 울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밭. 그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유명한 일화들이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앞에 배로 물 맞고 그렇게 조선소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뭐 남동 임해공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포항에서부터 울산 지나서 부산 지나서 저렇게 경남 일대, 그리고 아까 여수 산단까지 네. 가는 아, 그 기억 안 시간들을 나는데. 생각해 보면 네. 그 시간이 지금 2026년까지 오면서 영남 기반으로 그들이 정치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호남, 충청, 강원, 다른 지역에 무언가가 진행된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손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동네 안 주냐? 네. 이건 너무 구태예요.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 대통령이 지금 던진 거는 이 그랜드한 얘기를 그렇게 마이크로한 부분들, 그 다음에 편협적인 부분들로 따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 외에 여러 비판들도 또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전당대회 총알용이다, 뭐 이런 얘기. 누가 전당대회 총알로 2,000조를 씁니까? 4,700조를 씁니까? 뭐. 할 거 있으면 지선 전에 발표하지 않았겠어요? 네. 정치를 예를 하려고. 들면 그 전에 발표했으면 선거용이라고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있습니까? 뭐 기업 8비 틀어서 2,000조 뭐삥 뜯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어떤 기업이 8비 틀렸다고 2,000조를 투자하냐고요. 이게 규모에 맞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어제 대통령이 뭐 영웅이라는 표현까지 붙이면서 얘기했던 것은 그러니까 뭐 인건비 문제라든지 다른 어떤 비용 문제를 생각했으면 꼭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굉장히 글로벌한 어떤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 투자를 결정했고, 이재용 회장의 표현 중에는 네. 국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광주로 거점을 정했다라는 네. 부분, 이런 것들이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각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각각의 또 명분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가 성공하게끔 힘을 모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일하게 불편한 사람들은 국민의힘 쪽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오는 비판 이런 거 있죠. 이게 4,600조가 현실감이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진짜 이게 되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미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이 돈은 대통령 임기 5년에 감당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이런 계획도 없었잖아요. 근데 계획을 만들어냈잖아 어쨌든. 그래서 하겠다라는 건데, 뭐 TV조선 같은 데가 지금 그 시비를 걸고 있어요. 뭐 현실성이 있느냐? SK는 단서를 달았다. 이재용 뭐 회장의 표정을 봤냐? 뭐 이런 시비를 걸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뭐 부자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금액 자체가 다 안 와닿긴 해요. 그럼요. 근데 지금 보면 삼성이나 SK가 내년에 300조, 200조 이익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투자 규모 저희 어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얼마나 막 어마어마해. 동그라미를 다 읽지도 못해요.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8,000조 정도 네, 됩니다. 8,000조 정도. 네. 미국이 이 허브를 아시아 5개 지역을 그러니까 후보지로 생각을 했어요. 뭐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뭐 등 이렇게 있는데, 일본이 유력하죠 사실 이런 구조적으로 보면. 근데 일본이 전력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진이 나고 이래서. 그래서 요 틈을 우리가 치고 들어간 게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중국한테 패권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한국 정부가 이렇게 기업이 움직이면 우리가 또 칩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연결망도 살아있고. 그래서 아마 미국도 대대적인 투자에 이제 나서겠죠. 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전임 대통령이 그 재벌 총수들과 연출했던 장면들은 떡볶이 사주고 뭐 막 그랬잖아요. 떡볶이, 오뎅, 국물 사주고.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야, 토했다는 소만 오늘 밤에도 한잔 해야지.
이런 것들이 네. 연결되면서 맞아.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에 대한 뭐 각 지역별로 기대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여러 가지 중에 안철수 의원이요. 의원이 뭐래? 그 동네 땅값 오른다. 대단한 땅값 조사해봐야 된다. 예. 그 동네 땅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 이분은 의사고 과학자잖아요. 네. 너무 이거는 뭐랄까요? 달리기를 오래 하셔갖고 땅만 보이나 봐요. 아니 놀랐어요. 정치가 뭐길래 정치권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가 프로젝트 발표만 해봐라. 내가 네. 발표하는데 바로 내가 고소고발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까지 그렇죠. 났잖아요. 예. 이게 아니, 지금 맞는 그런 얘기를 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이거 임기 끝나면 구속된다. 기업들한테. 신동욱 의원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다 감옥 갈 사람들이다. 네,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들이 했던 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박근혜 때 다 삥 뜯어가지고 뭐 다 내놔 해가지고 K 위르제다 해가지고 했던 예, 그 예. 방식 생각하니까 네. 윤석열 때 해가지고 뒤에 쪼르륵 세워놓고 막 떡볶이 또 생각하니까 아 이번에 너희도 기업 팔목 비튼 거지라고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지들 했던 대로 생각하니까. 예. 근데 네. 너무 좀 이거 진짜 이거야말로 관성적인 지적과 맞습니다. 비판인 줄 야, 아닌가. 그때는 야 삼성 비틀어봐 얼마 내나 비틀었어요. 한 30억 냈어. 말도 내. 이거 말도 냈어. 야 그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수첩에 받아 적어. 야 삼성이 30억 냈으니까 가서 20억 내라 그래.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그거 진짜로 가정이. 근데 지금 예. 그거를 갖다 대는 게 가당키나 하냐. 이재명 대통령이 노벨 경제학자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노벨 경제학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자기랑 비슷하다. 미래에 대한 고민, AI에 대한 이 어허. 지식이 엄청 높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시간의 고민과 연구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져 있는 거죠. 어떤 인기나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하는 서프라이즈는 아닌 것 리더가 같아요. 가져야 될 뭐 학습량이랄까요? 세상이 워낙에 빠르게 바뀌고 있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런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AI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 표준화에 기여하고 또 주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맞아요. 어제 이 국민보고에는 그 1장 첫 장을 연 장면이라고 본다면 이제 지켜봐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감시해야 됩니다. 제대로 진행되는가, 네.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되는가 등등에 대한 뭐 기업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 단위에서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청와대에 직접 담당관을 두고 내 임기 내에는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함께 이건 또 만들어가야 되는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방금 보신 것처럼 노벨경제학상 수상학자도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이해와 AI 산업에 대한 준비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힘의 독설이 먼저 나오지만 해외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한국이 미래 산업판을 따는 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신의 평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외가 아닌 조국을 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리지 않는 결정으로 만들어드리겠다. 저희가 참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도 우수한 기업들,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들 지금까지는 그냥 지켜봤는데요. 이제는 다시 돌아오고 싶은 조국을 우리 스스로 안에서 먼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드는 희망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좌태원 우재용 이렇게 양쪽에 끼고 이렇게 네.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또 외신에도 많이 사진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고 실제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기업인에게 절을 한다. 이거 자체가 상징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그냥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 아니면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를 바꾸는 대전환의 어떤 중요한 국면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제 오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1970년 그 포항의 영일만입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전쟁 보상금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완전 허허벌판에다가 이제 이렇게 포스코 공장을 지을 때였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완전히 그냥 바닷가고요.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에 기둥만 세웠죠. 착공을 한 게 1970년이고 3년 뒤에 다 지어가지고 이렇게 샘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호남의 광주에 거기 무슨 뭐 전력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여기 어떻게 공장을 짓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들 이제 그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아무것도 없던 그 이 허벌판에 이 인프라를 깔고 전기도 끌어오고 도로도 깔고 도시를 조성한 게 결국 이게 포스코 포항제철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호남이나 이제 전국에 이렇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센터를 짓는 것들도 결국 이제 기업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결국 인프라를 까는 건 정부 역할인데 어제 그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지금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호남 특혜다 아니면 또 영남 혼례론이다라는 얘기를 나오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것도요. 지금 에너지가 가장 싸고 입지 조건이 가장 좋은 데가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에 일단 가는 거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가라고 한다고 가겠냐. 기업들이 이익이 되니까 가겠지. 그렇죠. 물론 뭐 영남이 더 좋은 조건을 내면 그래도 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에너지 조건이 전남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태양광만으로 안 된다.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지만 결국 그 인프라를 지원하는 게 정부 역할이고 어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의 신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공장을 지어 올리는 것처럼 이게 속도전을 내서 결국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여전히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모한 실험인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포스코 공장을 짓는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허허 벌판에 이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맨 땅에서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한 거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놀라웠던 건 우리가 저희도 보면 이제 최근에 이런 변화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궁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맞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그렇죠. 확 전환이 되는 시점이라서 우리가 알던 세상이 네. 아닌 다른 맞아요. 세상을 진입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요즘 보면 한국 언론이 이런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외신들도 변화들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데 어제 이 정부 장관들과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와 정말 그 방향을 잘 잡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한국이 글로벌 이 변화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방향을 지시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 변화다. 보면 이제 이 중간에도 파란색이 병목이죠. 지금 보면 지난 3년 동안 엔비디아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다들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이 있어야지 LMM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칩을 살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가 엔비디아가 병목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연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누구나 이제 그 엔비디아 칩으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이 구조 변화라고 했으니까 이게 LMM에서 이제는 이제 출원형 모델로 옮겨가는 과정. 출원형 모델로 옮겨가다 보니까 이제 저장 장치가 필요하게 되고요. HBM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게 D램과 HBM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에 병목이 걸려 있는 거고요. 어제 제가 놀라웠다고 말하는 건 이 다음 단계까지 어제 대통령과 장관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다음 단계 병목은 뭐냐면 기판과 후공정과 검사 장비. 그 다음 단계는 전력과 변압기와 전력망 등인데 어제 이야기한 1,000조 원 이상의 이제 투자 중에는 그 다음 단계들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단계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다음 단계 병목까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엔비디아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 단계는 이제 결국 전력이 될 거라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앞서가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관심을 갖는 게 야, 한국이 이걸 좀 이렇게 빨리 앞서가다니. 어제 이 파이낸셜 타임즈 보면요. 아까 90도 폴더 인사하는 부분을 또 일면 머리기사로 내보냈고요. 한국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선도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것. 사실 보시면 이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열심히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지만 한국은 거기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1차적인 승자가 될 것이고 이런 이제 막 꽃갱이를 만드는 한국과 대만이 또 다음 승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유럽이 계속 이제 기회를 놓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이 이제 중요한 어떤 플레이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예. 이게 그냥 사이클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메모리가 많이 팔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데 그렇죠. 바뀌는 구조를 지금 한국이 판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을 하는 거면은 전 세계에서도 저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보겠죠. 그런 정도를 넘어서 한국이 질서를 만들고 한국이 가이드를 만들고 이 판을 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만들는 개척하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표준이 되는 상황인 건데 어제 그 자세한 발표 내용을 보면은 굳이 네.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이 왜 호남만 특혜를 주냐고 난리칠 이유가 없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일단 네.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이제 호남에 일단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정치적 승부수인데요. 일단 어제 아예 작정하고 호남은 그동안 소외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보면 인구도 호남이 좀 적죠. 영남 TK가 2배 정도 되는데 호남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모험이고 일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 민심을 떠날 수 있다, 유권자 잃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단순히 이게 영남 호남 지역 갈등을 넘어서고 완전히 대한민국 전체를 어떤 이제 네. 반도체 혁신의 기지로 만들겠다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한 30년짜리 프로젝트라는 말이죠. 그렇죠. 최소한 10년짜리 프로젝트고, 근데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지금 이제 3년 반 정도 남아있는, 4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죠. 이게 이제 그래서 얼마나 이걸 10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구조 계획을 얼마나 이제 압도적인 어떤 이제 그 한국 사회 전체의 어떤 영향으로 키울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매우 이 야심만만한 이런 프로젝트가 여전히 도전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민주당 정권이 정권 재창출하지 못한다면 이런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네. 당연히 당연히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이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느냐. 게다가 전남에 뭐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들, 또 영남을 혼례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게 하는데요. 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왼쪽 그림이 반도체 산업의 집중도입니다. 보시면 이제 주로 수도권에 전폭적으로 집중이 돼 있고, 네. 충남까지는 내려와 있지만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오른쪽이 이제 GRDP 지역 내 총생산인데요. 보시면 이제 반도체가 있는 지역만 성장을 했고,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거의 0%입니다. 이제 성장을 하지 않았죠. 이 그림도 보면 이제 아까 그 그림을 나타내 본 건데요. 이 파란색이 호남권입니다. 호남권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호남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오히려 기회가 있다. 그리고 전기도 싸고 입지 조건도 싸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전기가 일단 호남은 지금 남아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는 있지만 가장 이 효과가 효율이 좋은 땅을 찾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사실은 정말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리백이거든요. 재생에너지를 통한 생산이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호남이 완벽하게 준비된 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태양광, 보시다시피 태양광 발전이 넘쳐나고 있고 전기력이 남아돌아서 오히려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바로 지금 플러그만 꽂으면 저를 그러니까요. 공급할 수 있고, 한국에 가장 앞서 있는 배터리 기술을 활용해서 이 ESS 장치를 넣으면 얼마든지 아리백을 충족하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그동안 약간 사실 이제 실패한 부분이라고 하면 한국이 이제 약간 아리백이 좀 뒤쳐져 있었고, 애플이나 이제 글로벌 업체들은 다 이제 아리백을 요구하기 시작할 텐데, 이게 네. 10년 뒤, 20년 뒤 내려다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빠듯한 상황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쩌면은 굉장히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굳어진 생각의 구조들을 빨리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미기도 하거든요. 분명한 건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AI와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입니다. 인류가 맞이한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 그걸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성되고 나면 한국은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G3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죠? 운명은 이 위대한 사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맡기기 위해서 윤석열로 잠시 선회하다 왔나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